앉아만 있어도 다리에 힘이 붙는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근육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걷는 힘을 바꾸고 넘어짐을 막고 혈액순환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보면서 찾아낸 앉아서도 걷는 힘을 키우는 법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육과 보행 능력을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얼마 전 만난 74세 김순자님은 아침마다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시곤 했습니다. 예전엔 잠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정리도 하셨지만 요즘은 그조차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기셨지만 그게 바로 근육이 조용히 약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님은 집 앞 약국에 갔다가 계단 2칸을 못 올라서 잠시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때 느끼셨대요. 이러다 정말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순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작은 의자 운동을 바로 시작하셨답니다. 작은 의자 운동은 앉은 채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종아리를 당겨주는 단순한 운동입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순자님이 경험한 그 단순한 동작들이 실제로 하체 근육을 깨우는 과학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잠깐의 습관이 걷는 힘을 바꾸고 인생의 속도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순간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앉아서도 걷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동작이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의 가자미근을 동시에 깨워주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한국노년체력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 5분간 발끝 들기 운동을 2주간 지속한 노년층의 하체 근력이 평균 13%나 증가했다고 해요. 단 2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놀랍죠. 김순자 74세님도 바로 이 동작으로 시작하셨는데 계단 오를 때 훨씬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뭐가 되겠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다리가 덜 무겁더래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곧게 세우고요.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린 뒤 3초간 유지하고 내리면 됩니다. 20회씩 하루 3세트면 충분한데요. 아침에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저녁 TV 볼 때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을 세게 펴지 말고 호흡은 절대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발끝을 올릴 때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 내쉬면 됩니다. 여러분은 앉은 채로 다리를 얼마나 자주 움직이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번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까치발 운동인데요.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종아리의 비복근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이 하루 100회의 까치발 운동을 1개월간 지속했을 때 혈류량이 25%나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건 다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박영자 69세님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 밤에 다리 저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밤만 되면 종아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셨대요. 그런데 이 운동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덜 저리더래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30회씩 2번만 반복하면 되는데요. 급하게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발뒤꿈치를 올릴 때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요즘 종아리 붓기나 저림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운동 시작해 보세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설 때의 힘을 키워주거든요. 서울체력의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 동작이 일상 속 낙상 위험을 30%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죠? 특히 나이 들면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뼈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니까요. 정혜수 78세님은 TV 보면서 이 운동을 하시다 보니 다리에 힘이 붙어서 외출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집 밖 나가는 게 두려우셨대요. 혹시라도 길에서 넘어질까 봐요. 그런데 이 운동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한쪽 무릎을 들어 올려서 5초간 유지한 후 내리시면 됩니다. 양쪽 번갈아 가며 20회씩 해주세요.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요.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도 괜찮으니까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무릎을 들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처음엔 5초 버티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3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요즘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를 짚어야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하는 허벅지 조이기 운동도 해볼까요? 이게 다리 균형과 혈류를 도와주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대한운동생리학회 연구에서 허벅지 내전근을 단 10분 자극했을 때 혈류순환이 18% 개선되었다고 나왔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은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정자 81세님은 이 운동을 통해 다리 저림과 붓기가 줄어서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서 밤에 자다가 깨시곤 했대요. 그런데 이 운동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고 힘껏 조인 뒤 5초 유지하세요. 열회만 반복하면 되는데요. 쿠션이 없으면 수건을 둘둘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해주세요. 조일 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운동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하체 혈액순환을 돕고 걷기 전후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한체력건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매일 한 사람들의 발목 유연성이 2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목이 유연해지면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박명수 67세님은 매일 자기 전 벽을 짚고 종아리를 당기며 스트레칭해서 새벽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원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에 다리 쥐가 나서 깨곤 하셨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땡겨서 깨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 매일 하시니까 완전히 없어졌대요. 벽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를 길게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한쪽에 15초씩 양쪽 다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무리하지 마세요.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아픈 건 안 됩니다. 적당히 당기는 느낌으로 15초씩 유지하시면 돼요. 하루 중 종아리를 얼마나 자주 풀어주고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풀어주고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5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다리에 힘이 붙는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들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2주 만에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생활 속 실천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 높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낮은 의자는 무릎에 부담을 정말 많이 줍니다. 앉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아래에 오도록 조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으면 일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방석을 한두 장 올려서 높이를 맞추면 되는데요. 너무 푹신한 방석보다는 약간 단단한 게 좋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높이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고 무릎 각도가 90도 정도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일어서기가 편해집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수분이 충분해야 탄력이 유지되거든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요. 이게 근육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규칙적으로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후로 2잔, 저녁 전후로 2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요즘 하루에 물 몇 잔 마시고 계신가요?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하체 근육이 쉬게 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스트레칭 해 주세요.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다리 들기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세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부엌에 물 마시러 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셨나요? 생각보다 적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나 보세요. 오래 앉아 있는 게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특히 하체 근육에는 더욱 안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습관도 들이면 좋습니다. 발목은 몸의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거든요. 무리하게 돌리면 인대가 당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발끝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며 좌우로 열애씩 돌려주세요. 앉아서 TV 보실 때 광고 나오면 발목 돌리기 해보세요. 혹시 앉아서 발목을 돌려본 게 언제인가요? 아마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리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체가 차가우면 근육의 혈류가 떨어져서 경직되거든요. 찬 바닥이나 냉풍기 앞에 오래 앉지 마시고요. 얇은 담요나 수건으로 무릎과 종아리를 감싸서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겨울엔 몸보다 다리가 더 시리게 느껴지시나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렇다면 꼭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고 무릎 담요를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발목과 무릎에 무리를 주거든요. 쿠션이 좋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는 게 발바닥 충격을 줄여줍니다. 요즘 신고 계신 신발이 편안한가요? 발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신발을 바꾸세요. 자기 전에 다리를 벽에 올리는 습관도 좋은데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 올리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요. 하루 종일 아래로 내려가 있던 혈액이 순환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한데요. 이것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만 더해도 다리 근육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도 걷는 힘을 되살리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다리 힘이 생긴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걷기 전에 근육을 깨우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그냥 걷기만 하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나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관절에 부담이 가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발끝 들기, 까치발, 무릎 들기, 허벅지 조이기,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걷는 속도는 빨라지고 균형이 잡히며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리 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김순자님처럼 의자에 앉아서 발끝만 들어 올려도 근육이 깨어납니다. 박영자님처럼 까치발만 해도 종아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정혜수님처럼 무릎 들기만 해도 외출이 편해집니다. 이정자님처럼 허벅지 조이기만 해도 다리 붓기가 빠집니다. 박명수님처럼 종아리 스트레칭만 해도 다리 쥐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5분의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TV 볼 때 5분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광고 나올 때마다 발끝 들기 20회, 까치발 20회만 해보세요. 이 5분이 쌓여서 내일의 걸음 속도가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에 계단 오르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 외출이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근육을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외출이 두려워지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기 싫어지고 걷기 싫어지면 더 앉아 있게 되고 더 앉아 있으면 다리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만 투자하면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게 가볍고 균형이 잡히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출하고 싶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튼튼해야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의자에 앉을 때마다 발끝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이 다리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앉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떻게 걷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되셨다는 한 줄 댓글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